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 브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입니다. 네, 벌써 12월이네요. 참,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올해 2019년. 이제 사실은 2019년이라는 말이 입에 좀 닿은 것 같은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보내야 돼요. 벌써 가야 된다라고. 근데 또 다시 또 뭐 새로운 게 오니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한 달 부지런히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실까요? 네, 시각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던 기저 효과가 차츰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간의 마찰이 다시 고조될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은 병 주고 약 주는 이른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 서명 이후에 작년 9월에 부과했던 이 보복 관세 중에 일부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기차게 팔자를 외치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까지 17거래일 연속 4조 원가량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인 쇼핑 바구니에 담는 종목은 있었는데요. 바로 호텔신라, 카카오, 포스코, 나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이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소식과 카메라 관련주 강세 속에 액트로의 호평, 그리고 겨울왕국의 흥행과 함께 캐릭터 산업까지 바로 이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핫한 종목 들여다볼까요? 알테오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개장과 그렇죠? 동시에 네.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내용이죠. 네네. 아주 값진 신약 기술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10대 제약사에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규모가 최대 1조 6천억 원 가량으로 그렇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히알루로니데이즈, 읽기도 어려워요. 네. 이 기술 이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주사제를 원래 이제 정맥 그렇죠. 네. 주사로 했었던 것을 그렇죠. 피하 주사로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이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 높게 네네. 평가를 받은 거고요. 일단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1,300만 달러를 먼저 다음 달에 수취하게 되고요. 이제 일정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은 최대 1조 6천억 원 규모가 달성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약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상업화가 되고 있는 약들인데 단지 이런 제형으로만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거 신기한데? 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할 때 항상 고민했던 게 뭐예요? 야, 이거 임상 결과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얘들은 조금 다른 방식의 기술 수출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기술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얘들, 야, 너희만 써. 이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또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한번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제약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 어떻게 보면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동안 풀이 죽었던 K-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네. 이제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알테오젠에 대해서 주가 네네. 방향성에 대해서 전략적인 측면 점검해 주시고요. 네네. 바이오 전반적인 내용들도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아주 좋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좀 뜨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흐름도 오늘도 다른 기술 수출 나오면 점상까지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기술 수출이기 때문에 점상까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알테오전의 이런 효과로 다른 바이오주들의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온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밖은 추운데 우리 바이오 주식들은 좀 온기가 조금씩 되찾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고요. 대표적인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12월 달에 임상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 PD가 네. 이거 상한가 풀리면 지금 잡아도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우리 의견이세요? PD님도 지금 여기 관심? 알테오젠.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잡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상한가가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안 풀릴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풀리면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풀린다면 어떤 바이오주 잡는 게 좋을까요? 방금 얘기 드렸던 한올 바이오파마가 한올 그나마 바이오파마.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주에 대한 온기 확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고 지금 살만한 종목 가운데서는 한올 바이오파마 콕 네네. 집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액트로 기사가 오늘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한 3주 전에 테마 긴가민가의 수요일 코너에서 네네. IT 관련 총결산 내고 탑픽이 그때 나왔던 게 액트로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요즘 흐름도 좋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 당연하죠. 주가의 네. 상승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3분기 워낙 호실적이었습니다. 매출 작년 대비했을 때 60% 이상, 영업이익 한 30%에 가깝게 성장세를 나타냈고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실적 냈었던 게 액추에이터, 이제 자동 초점 맞춰주는 거하고 손떨림 보정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새롭게 들어가는 것들은 폴디드 줌이라고요. 카메라의 두께가 이렇게 안 튀어나오면서도 이 광학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죠. 줌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잘 팔릴 것이다라는 어떠한 증권사의 리포트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주가는 연초 대비했을 때 88.74% 전일 종가 기준으로 뛰었습니다. 더 갈까요? 네,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핸드폰에서 예. 뭐가 바뀌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접어지는 것과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 접어지는 폴더블과 바로 이 카메라 뚝뚝 여기 한 5개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는 뒤쪽에 우리가 카메라 딱 이렇게 하면 한 5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이 카메라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액트로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한 13,000원 언저리잖아요. 어디 정도가 중요하냐면 13,400원 정도 전고점입니다. 이 라인만 뚫어버리면 16,000원, 17,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이런 지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내년부터는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2020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액트로 얘들 더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렸던 13,400원이 뚫려야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또 IT 하면은 과거에는 하드웨어 쪽 특히 애플의 납품사들 그리고 네네. 요즘에 좀 각광받았을 게 폴더블 폰 관련 네, 그렇죠. 주였었는데 그 축이 약간은 이 카메라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저만 감지되나요? 네. MC넥스도 오늘 굉장히 강하고요. 네네. 카메라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액트로 점검을 해봤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외에도 MC넥스도 있고 LG노텍 등도 네, 그렇죠. 있고 굉장히 네. 많이 있잖아요.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도 탑픽은 LG 이노텍 얘기를 해드려야 이노텍.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지난번에 같고요. LG 이노텍 말씀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해드렸죠. 뭐 그쪽 라인 중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폴더블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라인 투 트랙으로 휴대폰 관련된 주식을 찾는다면 세경 하이테크, LG 이노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땡겨갈 수 있는 모습이 아마도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전제 조건이 뭐다? 뭐 휴대폰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지금 현재는 깔려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폴더블 관련해서 탑픽은 세경 하이테크 여전히 네, 그렇습니다. 유지를 하시고요. 카메라 관련주는 LG 이노텍 그리고 김진경 팀장의 탑픽은 액트로라는 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왕국의 흥행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겨울왕국2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흥행 신기록으로 달리고 있고요. 지금 영화관 가면 줄 서서 이렇게 굿즈 산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뭐 조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관련주는 사실 아기상어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입성 기대감인데 그 내용 보시면 어린이 방송 제작사인 니켈로디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와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얼마 전에 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리고 이 니켈로디언이 과거에 6월에 삼성출판사랑 이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 공동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입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면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수 같은 경우 이 캐릭터가 지난번에 저희가 네. 팽바 이 네네, 김건희 팽하. 차장으로부터 좀 배웠는데요. 네네. 유통가의 섭외에서 1순위라고 합니다. 지금 네네. 스파오라는 의류 브랜드, 이랜드 쪽이죠. 네, 이랜드 그렇죠. 리테일 쪽에서 협업 의류 출시를 했고 또 이 밖에 동원 F&B, 뭐 빙그레 등등의 식품사도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콘텐츠 하나 잘 키우면 열 제품 안 부럽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펭수의 이런 캐릭터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도 방송을 할 때 뭐 저런 거 하나 들고 나와서 우리 워투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해볼까요? 우리 오늘은 어떤 회사를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뭐 해보고도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왠지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말 이거 쓰고 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킬링 콘텐츠라고 하는데 뭐 펭수 같은 경우는 누구의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면 직통령입니다. 직딩들이 할 수 없는 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고요. 뭐 저희가 만약 이런 걸 쓰고 나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직접 다 해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킬링 컨텐츠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요. 킬링 컨텐츠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 이런 어떻게 보면 대변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얘기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해가도 될 정도에 대한 얘기는 나타난다.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치고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뭐 어떤 시대에 엄청 위로 확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것들을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명 주기가 좀 짧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어떤 회사 컨텐츠를 볼 때는 어떤 회사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 컨텐츠 업체가 뭐예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도 뭐 넷플릭스하고 협약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도 이제는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이런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인기가 없어버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부침을 많이 겪었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작비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에서 돈을 많이 대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고 어디로 팔릴 수 있다는 게 확실해졌고 결국은 OTT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컨텐츠 업체들한테는 아싸 좋아 너희들이 경쟁해 우리 여기다 팔게 그래 독점으로 팔면 돈도 비싼데 괜찮겠어? 라고 할 수 있고 반대 이쪽에서는 야 우리도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몸값이 높아지는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 제작 역량이 있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10만 원대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그런데 혹시나 왕이 부장이 이번 4일날 내한을 해서 야 우리 이제 너희들 거 다 풀어줘 볼게. 그래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폭발적으로 한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10만 원이 넘어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콘텐츠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 가지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캐릭터 관련해서 이 단기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 주기가 짧을 수 있다. 유의해 주시라라는 말씀 이제 김건진 차장께서 해주셨고 특히 요즘 또 움직이는 아기상어 관련주 중에서 토박스 코리아가 아기상어 캐릭터 사업을 그 제품을 만들었었는데요. 지난 5월에 또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는 점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펭수의 개인기까지 또 연마하셔서 오늘 보여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볼만한 콘텐츠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